요거 한 다음에 지난주 숙제 알려드리고 그다음 오늘 풀어야 될 거 풀고 할게요. 자, 그럼 사회 이동이 나오는데 사회 이동. 근데 사회 이동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계급하고 계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원래 개념이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어요. 계급은 뭘 말하는 걸까? 무슨 계급? 두 가지야. 계급은 무슨 계급일까? 아, 그렇지. 마르크스는 말해서 원래 유사한 계급, 무사한 계급. 그러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근데 그걸 이제 직업으로 하면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눴어요. 아,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안 써도 돼. 근데 계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야. 그게 뭐지? 그치. 상층, 중층, 하층.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사회 이동은 여러분 계급 간의 이동일까요? 계층 간의 이동일까요? 계급 간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북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북한 학생이에요. 자본주의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지, 이거 상중한. 자, 그래서 사회 이동이라는 것은 한 사회 내에서 계급이나 집단을 가봐. 계급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계층이 변하는 거예요. 계층이. 이런 계층이 변하는 거 우리가 사회 이동이라고 그래요. 자, 특징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동 보시면 우선 방향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 수평과 수직. 자, 얘들아, 옆으로 가는 게 수평이야. 옆으로 가는 게 수평이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한영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한영외고 선생님으로 가. 그러면 수평, 그치? 근데 작년 사문화 선생님, 아,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글씨 도표 겁나 어렵게 냈던 나 중간인데. 그분은 GSM 말고, GSM은 도표를 이렇게 어렵게 안 냈는데 한 명 더 있었어. 그분은 니네 학교 때려치고 어디 대기업으로 가셨더라고. 그건 무슨 이동이야? 그 수직 아닙니까 사실? 그죠? 어쨌든 여기 기간제 교사였던 거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다가 영주쌤 아닌데 이름을 까먹었니? GSM은 또 한 명 있었죠. 니네는 일하는데 안 가르치나 그분이? 아, 그래? 아무튼 외고 애들은 적어도 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도표 문제를 겁나 어렵게 내던 분이 있어요. 잘 가셨어. 그 사람 낼 때가 진짜 어려웠어. 자, 아무튼 그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수직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은, 수평은 옆으로, 동일한 계층 내에서 옆으로, 수직은 위아래입니다. 그 보면 나오잖아. 회사를 그만두고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이거 하강이동 아닌가요? 자동차에서 영업부장이 컴퓨터에서 영업부장, 그렇지, 그런 거 정도지, 그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수직은 영세한 기업을 경영하다가 대기업 사장이 됐거나 아니면 고위직 관료가 노숙자가 되는 거, 그런 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동 원인에 따른 거 보세요. 이동 원인. 자, 개인과 구조가 있어요. 쉽습니다. 개인은 그냥 대부분의 이동이 개인적 이동이에요. 그런데 구조적 이동이 포인트인데요. 구조적 이동은, 자, 그걸 보시면 사회 구조적 요인 줄 쳐보실래요? 사회 구조적 요인.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 그 사회 구조적 요인은 그 사회 전체가 변해야 돼. 그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그룹의 부도로 10,000명이 실직했다. 구조적 이동이죠. 다시요. 대우그룹의 부도로 대우 직원 10,000명이 실직했다. 아니요. 사회 구조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블랙먼데이 경제 대공황으로 실직했다. 그치? 우리나라 같으면 IMF로 실직했다. 그럼 그거는 구조적 이동이 돼요. 그쵸? 또는 어떤 게 구조적 이동의 대표적인 거냐면 우리나라 핸드폰이 원래 처음에 있잖아. 이게 이 CDMA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퀄컴 방식 말고 원래 다른 방식이었어. 디지털 방식 자체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CDMA로 표준 기술이 바뀌어. 그리고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삼성이거든. 그럼 그 당시 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아웃됐어. 맞아. 삼성전자 취직했다고 좋아했는데 아웃됐어.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브라질 아직 그런 거 씁니다. 브라질을 많이 갔어. 아무튼 갑자기 표준이 바뀌 잘렸다.
혹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이제 석탄을 안 캐고 석유를 캔다. 석탄 캐던 광도는 전부 아웃됐다. 그런 게 부족해. 그치? 자, 그 다음에 세대 내 세대간은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자식이 거지가 됐다. 이거 뭐예요? 세대간. 그렇지. 나는 처음에 입사할 때는 평사원으로 입사했는데 20년 만에 대표이사가 됐다. 이러면 이게 세대내야. 그럼 세대간이 되려면 누가 나와야 돼? 부모의 지위가 나와야 세대간이 돼요. 부모의 지위가 나와야.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자료 플러스 해가지고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의 연구했는데요. 본인의 최초 계층과 출발 지위, 그 다음에 종착 지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진입 지위에서 종착 지위, 즉 본인의 최초 계층에서 종착 지위로 가는 그게 무슨 이동이고? 세대 내 이동이고. 위에 게, 그 위에 화살표가 세대 내 이동이고, 부모의 계층에서 본인의 최종 계층이 바로 세대 간 이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대 간 이동은요 only 수직 이동만 포함해요. 수직 이동만. 즉 수평 이동은 세대 간 이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서울 구치소에 계셨다. 나는 영등포 구치소에 있다. 세대 간 이동이 안 돼요. 똑같잖아, 그치? 이건 어때? 우리 집은 3대째 국수집을 하고 있다. 안 되지. 그건 이동도 안 했지, 그치? 그래서 온리 수직 이동만 됩니다.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내가 거지가 됐다. 아버지가 노비였는데 나는 대감이 됐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됐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폐쇄와 개방 보이죠? 폐쇄와 개방, 그죠? 그게 중요한데 왜냐면 그게 도표 문제 때 꼭 나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도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도표 문제 풀어봤지만 도표가 세 가지가 있잖아.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모래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있어. 뒤에 있어. 그러면 출제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이게 부모, 이게 자식의 처음 지위, 이게 자식의 나중 지위라고 할게. 현재 지위. 그럼 이렇게 말한다.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의 요 관계를 봤을 때 폐쇄적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로 바뀌었다. 어때? 맞죠?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폐쇄나 개방이라는 얘기는 이 구성원의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동이 안 되면 폐쇄, 이동이 가능하면 개방이고. 설명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쇄. 뭐가 안 된다? 수직 이동. 선생님 그럼 수평 이동은요? 당연히 되죠. 그럼 노비인데 부산에 있던 관노비가 서울로 왔어. 그건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야? 노비가 일반 백성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직 이동이 안 되는 거. 쌤 매우 낮다고 돼 있어요. 물론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외가 있는 거는 예외가 있어요. 얘 생각해보자. 우리 부산의 관노비였던 장영실이가 세종대왕 눈에 띄어가지고 종삼품에 올라요. 종삼품. 쌤 그러면 수직 이동 됐으니까 이거 폐쇄 아니잖아요. 예외지 예외. 졸라리 예외. 대부분은 안 되지. 그치? 그에 비해서 개방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회 제도 자체가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야. 그게 수직 이동이 가능한 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거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냐.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면 폐쇄,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면 개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피라미드부터 보이죠, 그죠? 여러분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에다가 이 숫자 한번 써볼게요. 10, 30, 60 이렇게. 일반적인 피라미드 형태는 여러분 상층이 10, 중층이 30, 하층이 60 등으로 하층이 가장 많은 걸 말해요. 이건 어떨까? 그러면 10, 40, 아니 42, 48.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크면 무조건 피라미드. 그러니까 무조건 하층이 제일 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으로 20대, 60대 20.
요건 어때요 여러분? 25대 50대 20. 괜찮아요. 무조건 중층이 제일 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에다가 불안정도 써놨자. 피라미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쌤 튼튼해 보이는데 거지가 많잖아요. 거지가. 불안정.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안정. 중층이 많아서 안정. 그 다음에 밑에 타원형. 자, 타원형은 10대, 80대 10. 압도적으로 뭐가 많은 거예요? 중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상적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80%가 중층이면 그냥 사회 대다수가 중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통상적으로 30대, 10대, 60. 뭐가 제일 적어요? 중층이 제일 적다는 게 특징이에요. 30대, 10대, 60 중층이 제일 적은 게 특징이고요. 얘 문제점 바로 양극화예요. 이와 같은 모래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될까? 2025년 대한민국은 다이아몬드. 근데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모래시계. 그지? 부자는 더 부자, 그지는 더 그지. 됐습니다. 개념 끝. 그 정도밖에 없어요, 얘들아. 진짜로. 도쿄를 위한 개념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제 오늘 거 보세요. 오늘 거. 오늘 걸 봐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표지부터 먼저 보세요. 표지. 자, 표지 먼저 보시면 거기 지도 넣어놨죠. 내가 페이지 아끼려고 그 지도를 걷다 넣어놨는데요. 자, 몽골 보이고 중국 보이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고. 자, 중국, 대한민국, 일본.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중국, 대한민국, 일본을. 거기가 동아시아예요. 원래는 동북아시아인데 우리가 그냥 동아시아사로 불러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네팔,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여기가 남부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가 경계예요. 미얀마가 경계예요. 미얀마 왼쪽은 전부 남부아시아예요. 특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인도 보시죠. 여러분 미얀마랑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게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는 쬐끔이고요. 여러분 어디가 더 넓어요? 인도요. 인도. 보시면 인도가 그 방글라데시하고 부탄을 피해서 그 안쪽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안쪽까지도 다 인도예요. 그 문제 낼게요.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보시면 여러분 네팔과 사이에서도 중국하고 국경 보이죠? 인도. 그러니까 많은 면적은 아닌데 네팔이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인도 북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도의 동쪽에도 보시면 미얀마 왼쪽으로 중국하고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인도가 진짜 넓은 나라예요. 됐죠? 거기까지가 이제 남부아시아고요. 자, 특히 남부아시아의 공통점이 별로 없네요. 왜냐면 인도는 무슨 교고? 힌두교, 그죠? 인도 힌두교. 그 위에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네팔. 여러분, 네팔은 히말라야 산에 있으니까 불교죠? 힌두교예요. 조심하세요. 힌두교예요. 그래서 네팔이 이슬람교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팔이 4개예요. 팔이 4개. 원래 힌두교의 제1신인 시바가 팔이 몇 개니? 8개. 그 생각합니다. 이 새끼 팔이 4개면 시바네 이거. 그 생각하십니다. 그죠? 아, 이 새끼 이거 팔이 4개 이거 힌두교 시바네. 이제 힌두교. 부탄은요? 불교. 방글라데시요? 이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이슬람이에요. 스리랑카요? 불교예요. 됐죠?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볼게요. 동남아시아로. 이제 동남아시아 가보시면 그래 미얀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스 보이세요? 자, 우리가 있잖아. 맨 위에 라인. 중국하고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 3개 해볼게. 동남아시아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입니다. 그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밑에 두 나라가 타이, 캄보디아.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미랍의 탁함, 미랍의 얘네들이 중국 국경, 그 밑으로 두 개가 타캄, 타이 캄보디아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꽤 긴데 그 밑으로 보면은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미얀마 꽤 긴데 미얀마 밑에 아주 긴 나라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여러분 말레이시아는요 두 개예요. 반도 말레이시아가 있고 섬이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브루나이라는 거 보이죠? 그 브루나이는 거기 브루나이라고 써있는 그 조그마한 것만 브루나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말레이시아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섬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브루나이가 요만큼 칠해져 있잖아. 아니, 요만큼 칠해져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 여기는 말레이시아, 여기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 섬은 세 나라가 같이 씁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같이 써요. 그 다음 말레이시아 끝에 있는 도시국가가 싱가포르. 오케이. 자, 싱가포르는 뭐가 유명하죠? 기후로는 적도를 지나니까 열대우림. 그지? 그래서 싱가포르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우산이 있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스콜이 내려요. 근데 별로 그렇게 우산이 없어도 저 지장이 없게 돼 있는 게 그런 쇼핑센터가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햇빛을 비추되 비를 안 맞아도 돼요. 바보가 아니죠 얘네가. 그죠? 싱가포르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여러분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죠. 옛날에 이광효 총통이라는 사람인데 독재자야. 독재자인데 들어온 꼴을 못 봐. 그래서 휴지 버리면 철컹철컹. 그지? 친구 누가 있을까? 그래서 걔 또라이는 친구 없을 것 같아요. 한 명하고 되게 친했어요. 박정희. 이광효랑 놀아준 사람이 박정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총리도 우리나라 많이 오고 박정희도 싱가포르 들어가고 그랬어요. 둘이 친했어요. 둘이. 아무튼 지금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싱가포르 가서 여러분 지금 껌 즐거운 집은 뱉지 않아도 껌 씹고 있어도 철컹철컹. 외국인도 잘 없어요. 여긴 외국인도 태용. 저기 볼기 때려요. 외국인도. 그래서 껌 좋아하시는 분 싱가포르 가서 큰일 나요. 못 돌아온다 한국에 철컹철컹. 그지? 자,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보이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오케이. 자, A부터 보자. 우리 지금 방금 했는데 설마. A가 파키스탄. B는 네팔. 길쭉하잖아. 팔처럼 생겼잖아, 팔처럼. 팔처럼 안 보이면 거기다 손을 그리든가 그래. 네팔. 그 다음에 C가 인도. D가 스리랑카 실론티 유명하죠. 그 다음에 E가 볼게. 저 위로 가면 E가 중국, F가 몽골. G 어딨나? G 거기 있네. 자, G는 어디 있지? G는 여러분 방글라데시입니다. G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F. 저 위에 몽골. G 했구나. 그 다음에 H가 저쪽에 1번 보이네. 그지? 1번 보이고. I가, 봐봐. J가 빠졌구나. J가 베트남이지. 미라베니까. 그 다음에 그 사이로는 타캄인데 지금 캄보디아가 있으니까 I는 타이가 될 거고요. J가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보이고요. K가, 봐봐. K가 반도랑 섬. 거기가 말레이시아. K가 말레이시아 섬과 반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M이 인도네시아가 되고요. 그리고 N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자,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뉴질랜드의 맨 밑에 있잖아요. 뉴질랜드 맨 밑에를 남이 몇 도예요? 45도예요. 위도 알아두셔야 돼요. 뉴질랜드 맨 끝이 45도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주 숙제로 나왔던 도표를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혹시 풀어보시면 답을 4번이었습니다. 4번. 어떻게 풀어요? 봅시다. 자, 일단 환영회고 이 계층 문제는 무조건 상주는 안 주고 ABC를 줍니다. 100% ABC를 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셔야 되고, 자, 거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다이아몬드라는 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둘 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너무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저런 걸 갖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C가 A보다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대 B 더하기 C를 보도록 할게요. A 대 B 더하기 C.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대1이라고 돼 있죠. 1대1. 근데 여러분, 자, 상중하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되니까 1대1이면 100을 1대1로 나누면 50대 50.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대1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야 돼. 아, 이거 50대 50이구나. 그럼 여러분 A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A가 그렇죠. A가 50. 자, B 더하기 C 볼게요. 아, 오른쪽은 A 더하기 B 대 C. 이게 몇 대 몇이라고 돼 있냐면 4대 1이라고 돼 있어요. 4대 1. 자, 4대 1은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80대 20. 그런데 100으로 놨을 때 아까 B 더하기 C가 50이었거든요. 그런데 C가 20이면 B는 30. 그지? 왜? 용서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죠?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지? 자, 그 상태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지? 그지? 다이아몬드 또 조건이 뭐였냐면 C가 A보다 높다. C가 A보다 높고 다이아몬드에 무조건 제일 많은데 얘가 중층이 돼요. 그 다음에 A가 중층인데 C가 높다면 C가 상층. 그지? 그래서 요거는 중, 상, 하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상중하는 20대, 50대, 2대, 5대, 3 이게 분모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부모 상중하는 20대, 50대, 30 똑같은 식으로 자녀 볼게요. 여러분, 자녀는 지금 A 대 B 더하기 C가 2대 3이면 40이에요. A가 40.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60인데 지금 C가 30이니까 B도 30. 그래서 자녀는 자녀 상중하는 30대, 40대, 3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어디 보자. 어허, 각국의 각 계층별 부모 세대 인구 대비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는 1대1이다 그랬는데 포인트가 여러분 누구 대비 누구라 그랬냐면은 부모 세대 인구 대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로 오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여기 있잖아요. 20명 중에 반은 이동하고 반은 이동을 안 했지. 그럼 몇 명이 안 한 거야, 이동을? 10명이 이동을 안 한 거죠, 상상. 50명 중에 반이 이동을 안 했으면 25명이 중중이. 그 다음에 30명 중에 반이니까 15명이 이동을 안 한 겁니다. 선생님, 더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더 구할 수 있는 게 음서요. 없는데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기역자로 된 애가 상승이동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된 애가 하강이동이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다가도 그려줘야지. 빨간색 상승 하강. 오케이, 됐죠? 이제 문제 볼게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하층의 비율이 증가했다. 자녀 세대 하층, 부모 세대 하층 30 똑같아서 탈락. 두 번째, 기억 니은이 40%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은이 40이라는 게 뭐냐면 A의 대물림 인구 대비 A의 대물림, AB 안 써놨구나. ABC가 CAB네요. CAB,
CAB. 오케이. 자, 여기에서 니은이 40%라는 얘기는 니은이 40이라고 그랬구나. 그럼 A에서 C로 간 거. A의 대물림 인구 대비 A에서 C로 간 인구의 비율이 40%. A의 대물림 인구. A의 대물림 인구는 잠깐만. 세대 간 계층 이동의 비율. 여러분 A에서 타 계층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A가 부모여야 돼요. 그렇잖아. 부모 A에서 타 계층으로 이동하는 거지 자녀 A에서 타 계층으로 이동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건 부모예요. 부모.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대물림 인구는 여기 있네요. A의 대물림 인구는 25명입니다. 오케이. 25명 중에서 그 중에서 C가 어디냐면은 상층입니다. 상층으로 간 인구의 비율이 40%라 했어. 40%. 그러면 25에 4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럴 때는 50. 요거를 2로 곱해. 그럼 50이 되죠? 그 반으로 쪼개 20. 그럼 얼마예요? 10. 즉 여기서 여기로 한 게 1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구했다. 왜 다 구했냐면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지금 35니까 15가 돼요. 나머지인데 근데 이거 가정이니까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자, 그랬다면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하는 건 없다. 부모 세대 상층, 자녀 세대 하층 여기잖아요. 그럼 봅시다. 이 15니까 그러네요. 그죠? 우리가 요걸 구했잖아요. 지금 요거 15니까 얘가 15가 되면 30 여기가 0이 되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야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야매가 뭐냐면 봐봐, 여기가 0이 들어가려면 여기는 9개 숫자를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 물론 우리 이걸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숫자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안다는 건 9개 다 구했다는 뜻이에요. 계층 높이에서 있잖아요. 9개를 다 이 수도권을 다 메꿔야 알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다. 아닌 적 없어요. 이제 밥 먹고 이런 것만 연구하죠. 없어요. 이때까지 수능이건 내신이건 간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물어봤는데 이게 다 9개를 풀어야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건 무조건 맞죠. 다음에 있잖아요. 거꾸로 해도 돼. 여기가 0이다라면 0이겠네 하고 역산도 부셔도 돼. 이거 다 하기 귀찮은데 그렇게 하셔도 돼 진짜. 이 새끼들이 0, 고마워 이렇게. 자, 그 다음 디귿. 부모가 중층인 경우는 부모가 중층인 하층 자녀. 자, 이거는 근데 경우의 수니까 다시 지울게요. 부모가 중층인 하층 자녀. 여기 있네요. 여기. 하층 자녀는 기억이 60%인 경우가 니은이 80%인 경우의 4배이다. 겁나 복잡한데 잘 볼게요. 지금 기억이 60% 되는데 기억이 60%는 A에서 B니까 1로 간 거 이거. 여기가 60%예요. 그죠? 그럼 아까 여기다가 25에 60은 50에 30이 되니까 몇 명이 돼요? 15명이 되니까 여기다 15 쓸게요. 자, 다른 색깔을 씁시다. 15으로 갈게요. 그럼 아까 똑같잖아요. 10명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억이 60%인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경우는 15명이라는 뜻이에요. 기억이 그럴 때는 15명. 일단 니은 볼게요. 니은이 80%인 경우, 여러분 니은이 80%면 25에 80은 50에 40이니까 20입니다. 여기가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20이. 그럼 20이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여기가 45니까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니은의 경우는 5가 됩니다. 그럼 몇 배예요? 4배가 아니라 3배.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리을. 니은이 40%인 경우, 자, 니은이 40%인 경우는 이미 아까 구했죠. 우리가 니은이 40%인 경우는 15였습니다. 니은이, 내가 이걸 왜 쓰지? 저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
기억이 20%. 자, 기억이 20% 해볼게요. 기억이 20%면은 여기가 20%면 아까 여기 있네요. 10명이네요. 10명. 10명. 그죠? 자, 이경인 기억이 20%. 그치? 10명. A가 여기가 맞죠? 지금. 기억이 니은이 40%. A, C. 아, 여기구나. 다시 볼게. 얘들아, 니은이 40%면 여기가 40%네. 여기가 15이네. 그치? 미안. 여기가 15이네. 자, 여기가 15이에요. 그럼 여기는 10명이 되죠. 그죠? 인 경우는 기억이 20%인 경우, 기억이 20%인 경우, 기억 C, A에서 C로 간 거. 아, A에서 B로 간 거. 그럼 되지? 자, 볼게요, 여러분. 그 리얼 삼지 잘 볼게요. 리얼 삼지 잘 보면 우선 니은이 40%인 경우와 그 다음에 기억이 20%인 경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가 AB가 기억이에요. AB가 기억. 여기가 니은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니은이 40%면 40%가 10이거든요. 25에 40, 50에 20. 그렇지, 10. 그치? 요거였죠, 요거. 요거고 기억이 20%면 요거 5였죠. 그렇잖아. 25에 10. 그치? 5잖아, 5. 20% 5. 오케이. 따라서 지금 니은이 40%라면 요건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20%면 여기가 20%면 이거 5가 되는 거죠.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이 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 경우에는 이게 10이면 여러분 10, 25, 35에다가 15가 되는 거고 요게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이 5%일 땐 여기가 5 들어가면 30이니까 20, 25, 5인 경우입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이 경우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숫자가 상승이고 이 숫자가 하강이죠. 맞죠? 그럼 보세요. 얘가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니은일 경우에는 얘가 지금 하강 이동이잖아. 여기가 하강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하강 이동인데요. 니은일 경우에 하강이 15고요. 기억일 경우에 하강이 5예요. 다른 거 숫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정되니까 다른 건 바뀔 게 없어요. 따라서 요거 두 개가 요렇게 변하거나 요렇게 변하는 거니까 니은일 때가 기억일 때보다 하강 이동이 더 커요. 그래서 니은인 경우가 기억인 경우에 비해서 하강 이동이 큽니다. 정확히 10만큼 더 크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편은 쉬웠는데 저 A, B, A, C 때문에 복잡했네. 자, 오늘 거, 그 수능,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어요. 그 3개 해보세요, 지금.
그치. 그게 사실. 지금 풀고 있는 그 세 문제가 딱 최근 트렌드야. 이거를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내려면 아까 같은 거 그지 같은 문제 있지. 우리 오래 걸린 거. 이게 내기가 편하거든. 이거 내줄 거 같아. 이거 연습은 해줘야 돼. 사실 요새 트렌드 무조건 이렇게만 나온다. 아까처럼 안 나와요. 자, 시간 없이 같이 볼게요, 여러분. 우선 25 수능 볼게요. 25 수능. 25 수능을 보시면 지금 상중하가 어떻게 나왔냐면 갑을 줬잖아. 갑을 뭐라 그랬냐면 갑은 세대 간 세대 내도 모두 하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세대 간이동, 즉 부모와
현재 계층이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하고 24년 전 계층은 그건 세대 간 이동을 안 칩니다. 에? 왜요? 이렇게 있어요. 부모랑 자녀의 처음 지위, 자녀의 현재 지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는 안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세대네. 이렇게 세대가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쳐요. 왜 안 쳐요? 아, 사회학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처음 지위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거지였는데 자녀의 처음 지위는 상층이었다. 그게 뭐야? 있을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보통 저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왼쪽 게 세대간, 오른쪽 게 세대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건 세대대, 요렇게 하면 세대, 요렇게는 안 물어본다. 이렇게.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갑이 둘 다 하강이도를 하기 위해서는 ABC가 어떻게 나오면 ABC가 중상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70년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70년대는 10대, 30대, 60. 전형적인 피라미드. 그 다음에 00년이 20대, 55대, 25.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24년이 20대, 50대, 30. 다이아몬드. 둘 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5번입니다. 왜냐면 병은 세대 간 하강이동을 했는데 이런 병 보시면 세대 간이니까 왼쪽 거 보셔야 되잖아요. 왼쪽 거 보시면 부모는 중층이었는데 현재 계층이 그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는 세대 내 상승이동 세대 내니까 오른쪽 거 보셔야죠. 세대 내 무는 지금 24년 전에는 그지였는데 지금은 상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6월달 우리 고3들이 봤던 모의평가 볼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A에서 B로의 수직과 A에서 C로의 수직이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A에서 B로 가는 거나 여기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게 똑같다는 건데 하강일 수도 있고 상승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조건을 이렇게 줬어. 상승을 통해 B로 갈 수 없다. 상승을 통해 B로 가서 만약에 B가 상층이면 얼마 중에서 상으로 가는 것도 상층, 하에서 상으로 가는 것도 상층이죠. 얘가 모여야지 하층이어야 상층에서 갈 수 없죠. 따라서는 B가 하가 됩니다. B가 하. 그러면 A가 상이 돼야죠. 그쵸? 왜? 이것도 하강, 이것도 하가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상이 돼야지. 얘가 무조건 상이 돼야 되고 얘가 하가 되면 얘가 중이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 플러스 50년은 3대 2대 5가 나오고요. 30대 20대 50. 중층이 적으니까 모래시계예요. 그 다음에 T 100년은 2대 5대 3. 2대 5대 3.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1번 T년의 중층인구 비율은 하층인구 비율의 2배이다 그랬는데 T년의 잠깐만요. T년의 중층인구 비율 T년을 줬나요? 아, 좋네. 1대 6대 3이라고 그치? T년 1대 T년은 1대 6대 3이라고 줬네. 근데 1대 6대 3이 지금 A, B, C가 1대 6대 3이니까 A, B, C, A, C, B 1대 3대 6이네요. 1대 3대 6. 그럼 중층인구 비율 3은 여기에 하층인구 비율의 2배다 2분의 1이죠. 그쵸? 그 정답은 3번. 상층인구 대비. 여러분, 항상 A 대비 B는 A분의 B예요. A 대비 B는 A분의 B. 그래서 상층인구 대비 하층인구의 B는 T년보다 T 100년이 작다 그랬는데 상층 대비 하층, 상분의 하 6이네요. 그 다음에 T 100년은 상분의 하 2분의 3 1.5네요. 그죠? 그 답이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올해 3월달 거였는데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일단 여러분 거기 그 점의 개수를 A, B, C에다 적으셨어야 돼요. 점의 개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 표가 있으니까 일단 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들 여기가 이 부모는
2대 3대 5. 자녀가 2대 5대 3. 요렇게. 근데 부모가 피라미드라고 했거든. 이게 피라미드 되면 안 돼. 그냥 상, 중하 그대로죠. 여기도 상, 중하 그대로. 그래서 부모는 피라미드, 자녀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 칸. 그 다음에 세대 내로는 지금 3대 2대 5. 요거를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한번 상중하 표를 만들어 볼게요. 상, 중, 하 표를 만들어 보면 우선 아빠 때가 2대 3대 5. 그 다음에 현재가 2대 5대 3. 그 다음에 20년 전이 3대 2대 5. 1번.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자녀는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이면은 잠깐만. 하강 이동 중층자녀. 할 수는 있겠구나. 지금 중이 저기니까 하강 이동 있네. 그지? 왜냐하면 세대가 하강 이동이면은 부모가 중층이고 자녀가 하층이면 되는데 두 칸 있네요. 그죠? 있다네. 있다네.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네. 그쵸? 여러분 부모 B에서 자녀 C로 간 게 하강 이동이에요. 부모 B에서 자녀 C로 간 거 맨 끝에 두 칸 있잖아요. 그 B 밑에 두 칸 그거 하강 이동 하나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적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랑 똑같습니다. 기역자, 니은자로 하시면 돼요. 기역자. 그 기역자에 지금 뭐가 있냐면 세대 간이니까 왼쪽 거 보셔야 되고요. 세대 간에 상승 이동의 기역자로 꺾으면 0 더하기 1 더하기 3이죠. 4예요. 하강 이동은 1 더하기 0 더하기 2, 3입니다. 따라서 상승 이동이 더 많아요. 현재 상층인 자녀는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했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현재 상층인 자녀 예를 들면은 현재 상층 얘네잖아요. 얘네가 세대 내 자 여기에서 몽땅 상승이 돌려면 여기 있던 애들은 아무도 일로 못 들어오고요. 여기나 여기에 있던 애들이 일로 왔다는 뜻이에요. 알 수 없죠. 그죠? 탈락. 그 다음에 4번 폐쇄적 계층 구조. 여러분 그거 무조건 지우세요. 그거는 절대 답 안 된다. 왜냐면 폐쇄적 계층 구조라는 건 이동을 안 했다는 건데 우리가 이 표만 보고는 이게 그리고 다 움직였죠. 어쨌든 이동이 됐죠. 이동이 됐다면 무조건 개방이에요. 따라서 폐쇄, 개방 무조건 다 지우셔야 돼요. 현재가 20년보다 통합이 유리하다. 현재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20년 전은 모래시계니까 현재가 더 유리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게 제일 올해 3월달 모의고사였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쉬었다가 우리 몬스나 시작할게. 몬스나 시작. 힘들지. 모두가 모르는 거지. 여기 있는 애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봐봐. 상승자녀가 얘네 그 현재 상승자녀는 보잖아. 모두 세대를 했는데 얘는 세습이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구조만 몰라. 그게 되려면 그 전에 20년 전에 상층이 아무도 없었어야지.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상층이 생겼다. 그럼 걔네들 싹 다 상승이 되게 맞지. 그 경우 아니면은 상상이 존재하는 몰라. 걔네들은 상승이 되게 아니니까, 그지? 우리 수현이가 진짜 핑 묻은가 보다. 야구도 안 보고.